이번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등을 위한 소방시설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개요 및 관계법령에 대해 학습해 볼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화재 초기에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서요. 경보를 발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통보, 초기 소화, 조기 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화재 발생 시에 천정이나 반자에 설치된 감지기를 통해서요. 이 감지기가 바로 열이나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겠죠. 그래서 이 자동으로 동작을 되거나 발신기를 수동으로 동작을 시켜서요. 화재 신호가 수신기에 입력이 됩니다. 입력된 화재 신호로 경종 및 시각 경보기가 동작을 하며 건물의 수용 인원, 그리고 연면적, 충수에 따라 설치된 소화 설비 및 피난 설비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연동하여 동작하게 됩니다. 화재로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피난하고 초기 소화 태세를 확립함은 물론 소방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필요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나 상시적으로 사람이 감시하기가 곤란한 화재를 발견하여 이와 같은 일련의 모든 조치를 인위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겠죠.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위험물, 시설의 관계자에게 화재 발생을 탐지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설치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건축물 내에 발생한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되는 열 또는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건물 내의 관계자에게 벨 등의 음향으로 화재 발생을 알리는 설비로 열 또는 연기 등에 의해서 동작하는 감지기, 발생 장소를 명시하는 수신기, 사람이 화재를 발견했을 때 사용하기 위한 발신기, 신호를 중계해 주기 위한 중계기, 화재 발생을 음향으로 알리는 음향장치, 여기에는 경보벨이나 사이렌이 있게 되겠고요. 기타, 부속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보시겠는데요. 감지기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등은 연소 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발신기란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하게 되겠고요. 시각 경보 장치라 함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시각 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 장애인에게 전멸 형태로 시각 경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중계기라 함은 감지기, 발신기 또는
정기적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하게 되겠고요.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한 후에 화재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구역이란 특정 소방 대산물 중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게 되겠고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지기 형식 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 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 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의 경계구역이 둘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어야 되고요. 하나의 경계구역이 둘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계단, 즉 직총 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 계단의 상호 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하나고요. 경사로는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로를 포함하게 되겠고요. 엘리베이터의 승강로는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린넨 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 그리고 계단 및 경사로에 하나가 되겠고요.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을 하여야 하겠고요. 외기의 면에서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고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경계구역에서 내가 하고 있죠. 경계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보시면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또는 제연 설비의 화재 감지 장치로서 화재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 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구성 요소를 보시겠는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음향장치, 시각경보기, 표시 등 전원, 배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추후에 우리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할 겁니다. 수신기를 보시면요. 감지기와 발신기로부터 또는 화재 신호를 발신기로부터 공통 신호로 수신하느냐 고유 신호로 수신하느냐에 따라서 P형 수신기와 R형 수신기로 구분합니다. 수신기에 수신된 화재 신호를 인식하여 경보장치를 동작을 시키고 화재 발생 및 위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비상방송설비, 소화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을 연동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겠고요. 발신기는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직접 누름 버튼 스위치 보호판을 깨고 누름으로써 화재 발생을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전달하는 장치로 신뢰성이 우수한 설비가 되겠고요. 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되는 열이나 연기, 불꽃 또는 영소 생성물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량을 자동적으로 감지를 해서요. 수신기의 화재 신호를 전송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발신기는 수신기에 수동으로 보낸다 보시면 되겠고요. 감지기는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수신기에 신호를 전송하는 장치가 되겠죠. 중계기는 접점 신호를 통신 신호로, 통신 신호를 접점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신호 변환 장치의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하고요.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 가스 누설 탐지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 누설 탐지 설비로부터 가스 누설 신호를 수신하여 가스 누설 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는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면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요.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 기능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오 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데요. 수의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에 일람도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수신기의 음향기고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하고요.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고요. 화재,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을 해서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어야 하고요.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에서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을 하여 화재 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고요.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에 지구 음향 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에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상에 유의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배선이 단락된다고 하죠. 즉, 두 선 간의 쇼트, 다른 말로는 합선이 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감지기를 보시겠는데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면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감지기 중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불꽃 감지기,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 분포용 감지기, 복합형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다신호 방식의 감지기, 그리고 축적 방식의 감지기가 되겠고요. 추후에 우리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진은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를 말하게 되겠고요. 오른쪽 사진은 왼쪽에 있는 부분이 연기 감지기가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열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은색으로 된 어떤 수직으로 된 부분이 보이시죠? 그 부분은 방화 셔터가 되겠습니다. 중계기를 보시면요.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로의 도통 시험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요. 수신기에 따라서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 측이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 전원 및 예비 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과전류 차단기는 MCCB라고 해서
우리 배선 차단기라고 있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하게 되겠고요. 또한 맨 아랫줄에 보시면 상용 전원은 한전 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비 전원은 비상발전기 전원 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전원을 보시겠는데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상용 전원은 즉 한전 전원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 장치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지 상태를 60분간, 즉 1시간을 얘기하겠죠. 지속한 후에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과 옥내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즉 NFPC 102가 있습니다. 제10조 제2항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하고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 배선으로 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에 따라야 합니다.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로의 배선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방식, R형 수신기용 등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배선을 하고 그 외의 일반 배선을 사용할 때에는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내화 배선이나 내열 배선은 일반 배선에 비해서 화재에 강한 배선이다. 이렇게 일단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요. 감지기 회로에는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 저항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하여야 하고요. 전원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 회로 및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이 0.1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절연 저항이라 하면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누전 있지 않습니까? 누전이 됐을 때 이제 누전 전류, 즉 누설 전류가 흐르겠죠. 그 누설 전류가 이제 커지게 되면 절연 저항은 나빠지게 됩니다. 즉 절연 저항 값이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선이나 기기들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바로 절연 저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해야 되겠고요.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요.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50옴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전격 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설치 유지 기준의 특례를 보시겠는데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 건축물이 증축, 개축, 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배관, 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시겠는데요. 제1장 총칙, 제2장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 및 방염, 제3장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4장 소방시설 관리사 및 소방시설 관련, 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단히 총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정 소방 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와 소방용품 성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의를 보시면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의 소화활동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화재 안전 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 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 성능을 말하게 되겠고요. 성능 유지 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 안전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 소방 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항목의 기준을 말하게 되겠고요. 각각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고요. 소방시설을 보겠는데요. 소화설비는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항목의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소화기구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 확산 소화기가 있고요. 자동 소화장치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 소화장치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등, 그리고 물분무 소화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가 있게 되겠고요. 경보 설비로는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항목의 것이 되겠습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 비상 경보 설비, 그리고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시각 경보기, 화재 알림 설비, 비상 방송 설비, 자동 화재 속보 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통합 감시 시설,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가 있게 되겠습니다. 피난 구조 설비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항목의 것이 되겠습니다. 피난 기구가 있고요. 아래 사항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인명 구조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등이 있는데요. 유도등에는 피난 유도선,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유도 표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 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 조명등이 있게 되겠고요. 소화용수 설비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항목의 것인데요. 상수도 소화용 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에 소화용수 설비가 있게 되겠습니다. 소화활동 설비로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항목의 것이 있는데요. 재현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연소 방지 설비가 있게 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시겠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와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소방기술 기준의 개발 및 조사, 연구, 전문 인력 양성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관계인의 의무를 보시면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 향상을 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관계인은 매년 소방시설 등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요. 관계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인 중 점유자는 소유자 및 관리자의 소방시설 등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특정 소방 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1장 총칙, 제2장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 및 방염, 제3장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4장 소방시설 관리사 및 소방시설 관리업, 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 제6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단히 총칙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보시면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유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의를 보시겠는데요. 무창층이란 지상층 중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급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에 따라서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하게 되겠고요.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계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여야 합니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하여야 되고요.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에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하고요.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하게 되겠습니다.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소방시설 등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자동 방화 셔틀을 말하게 되겠고요. 아래 사항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유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술기준의 제정, 개정 절차를 보시겠는데요.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요. 이 경우 제정안, 개정안의 작성을 위해 소방,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서 중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 그리고 기술기준의 심의 경과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제2항에 따라서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는 소방청장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 화재 안전 기준 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3항에 따라서 승인을 통보받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승인받은 기술기준을 관보에 게재하고 국립소방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해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기준의 제정,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정하게 되겠습니다.